이 공부톡, 인생톡을 안 본다. 이거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손해죠. 엄청 손해죠. 왜냐면 이 방송을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보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딱 생기는데 그럼요. 이 10분, 20분을 여러분들이 잠으로 보는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수시든 정시든 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는 주변 많은 분들에게 공부톡, 인생톡을 권한다. 이러면은 에브리바디 우리가 함께 맞아요. 손잡고 좋은 결과를 더 그럼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대교. 예. 공부톡, 인생톡을 지속하게 하는 힘. 여러분의 관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또 마침 방송 녹화 날 보니까 이번 주에 그 수능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고 누누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9월 16일 모의고사가 네, 봤죠. 치러졌습니다. 네, 봤죠. 아이들이 이제 울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기운이 나는 친구들. 기분 좋은 친구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다 기분 안 좋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성적이 좋고 나쁘고 뭐 기대보다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90여일 남은 시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거를 좀 찾아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언가 바뀔 게 있느냐를 네. 질문 많이 하시는데 바뀔 게 있죠. 아우 그럼요. 엄청 바뀔 게 있고 예. 같은 점수도 다른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과 오늘 정보들을 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고3과 수험생 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니까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참고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고3만 본 건 아니라면서요? 고3과 이제 N수생이라고 요즘 표현하죠. 예. 나의 재수를 옆에 알리지 말아라. N수, 맞아. 사수, 대학 뭐 다니면서. 삼수, 반수 뭐 다 합쳐서 N수라고 하는데 예. 모든 수험생들이 응시에서 봤기 때문에 맞죠. 요번에 응시 인원이 그대로 수능 응시 인원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같은 점수 다른 대학. 예. 그러니까 저희가 쭉 계속 방송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앞에 방송들 한번 쭉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거나 앞에 것들도 시간이 이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또 내가 어느 대학 어느 전공을 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가 정해졌으면 그걸 파서 이제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지금 나의 점수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보력인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시기적으로 준비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9월 16일 우리 모의고사 받고 오늘 녹화 시점이 9월 18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9월 23일부터 시작하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있어요. 그 수시 원서 접수를 접수하는 기준이 이번 9월 16일 모의고사 성적이 될 수 있어요. 아, 이 성적으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리면 6월 달에 우리 모의고사 봤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모의고사 봤었어요. 그러면 6월 달 공부했고 7월 달 공부했을 때 변화폭이 있을 거고. 그쵸. 그렇죠. 전 과목에 대해서 7월 달부터 공부해서 9월 달까지도 변화폭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늠해서 아, 내가 앞으로 남은 80일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공부를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왔던 데이터를 보면 9월부터 12월 3일까지도 예측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걸 계산할 수가 있고 네네네. 중간에 또 한번 10월 27일 화요일 날 또 모의고사가 있어요.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있죠. 그러면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요 정도의 변화폭이 있으니까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요 정도의 변화폭이 있겠다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죠. 예. 그걸 계산하게 되면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를 상향으로 쓸지 적정으로 쓸지 안정으로 쓸지가 나와요. 아,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나의 점수폭을 한번 정리를 쭉 네, 해보고 해봐야죠. 예. 해봤더니 내가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금은 예를 들어 비록 3등급이지만 예. 내가 6월 달에 4등급이었는데 요번에 3등급이었다면 요 페이스 요대로 유지하면 수능 때 2등급이 가능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수시를 적정하게 3등급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2등급으로? 2등급에 맞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 네, 6장을 쓸 수 있으니까 예. 내가
오히려 너무 점수가 넘치게 합격하면 아까우니까 제일 좋은 거는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걸 뭐 로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폭을 예상했을 때 이 정도 변화폭은 가능하겠다는 걸 하면서 수시 접수를 하자. 그게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올릴 건지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엔 조금 안전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다를 가늠할 건지를 점수 폭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변화되는 지어야 폭을.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점수가 다른 대학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유가 수시와 관련된 부분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측면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모집 요강을 우리 학생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9월 성적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두 과목 중에서 우리가 좀 잘한 과목들 한번 추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학들이 보게 되면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탐구 과목 두 과목 중에서도 뭐 두 과목 다 좋으면 두 과목, 한 과목 좋으면 한 과목만 선택해서 그 과목으로만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6월에도 예를 들어 수학이 어려웠고 9월에도 변화폭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건 안 되겠다면 에너지를 국어와 영어를 공부를 더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된다면 국어와 영어를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국어와 영어를 반영한 학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주고 학교를 찾아보고 맞아요, 그런 거는 부모님이 그만큼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부모님 때는 수능 전과목 반영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일 수도 있고 지금은 등급제 수능이고 반영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다 전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넌 왜 수학을 안 하니? 실제로 미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 공부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 입시에서 수학을 안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라면 국어와 영어 혹은 탐구 과목에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안 되는 수학을 반영도 안 할 거를 열심히 한다? 의미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시에서도 이번 9월 성적에서 잘 나온 과목들을 추려서 그 과목들 중심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준비하자는 전략들은 의미 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이번 주 9월 16일 마지막 모의고사 물론 이제 정시 보는 친구들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수시로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점수가 좋다 낮다를 가지고 막 울고불고 할 노릇이 아니고 지금 이 점수 이 기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할 전공할 학문에서 내 점수와 맞추어서 나에게 이점이 되는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딘가를 빨리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수능이 지금 딱 80일 남은 시점이라고 했을 때 학기 초에 시작하는 3월 달에 80일과 지금의 80일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80일, 80일이지만 3월 달에 시작할 때는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온 상태에서의 80일이었고 지금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물론 점수는 똑같아요. 똑같이 3등급일 있고 3등급일 있는데 지금의 3등급은 내가 틀리는 게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3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물고기가 막 풀어져 있을 때 어항에 있을 때 막연하게 뜰채를 잡는 걸로 했을 때는 3월이라면 지금은 그물로 이 큰 수조에서 그물을 한번 모은 거죠. 거기서 그물로 뜰채로 뜨겠다는 거거든요. 즉 이번에 모의고사 본 내용들 중에서 틀린 문제들 중에서 이건 내가 맨날 나오는데 요건 내가 맞출 수 있겠다. 난이도 보면 되거든요. 난이도. 하난이도에서 중에서 중상도도 되는 쉬운 난이도인데 이건 맨날 나오는데 내가 요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는 타겟을 딱 세 문제만 찝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려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풀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9월까지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쭉 모의고사 보다 보면 이건 맨날 나온다. 근데 내가 맨날 틀린다. 근데 풀이 과정도 아예 손을 못 대는 게 있고 풀이 과정이 절반 정도 갔는데 그 다음에 못했다. 그런 문제들, 즉 풀이 과정이 절반 정도 간 문제들 많이 나오는 거 내가 눈에 익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과목마다 모아도 3개 이상은 되거든요. 그렇죠. 즉 3월에 시작했을 때 80일과 현 시점에서 남은 80일은 기간은 똑같을 수 있지만 질적인 부분들은 차이가 많고 실제로 지금부터 그래서 거두어들인 작업이거든요. 물고기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뜰채로 뜨는 작업이니까 지금 시점이 정말 성적 올릴 수 있는 시점이 맞다. 근데 학생들이 구모 보는 날부터 수능을 포기하죠. 그렇죠. 난 이제 글렀다. 난 글렀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갖추어져 있는 걸 기준으로 변화 가능한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80일 남았다가 아니라 네. 지금부터 해도 가능한 이유들은 아. 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유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서 10월 말에 있을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정시 보는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확인이 예.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부터 해서 40일 동안 공부를 해서 네. 10월 27일 모의고사 때 한 번 또 변화 가능하게 확인을 하고 예. 이 결과가 나왔다면 나온 건 이제 빼고 또 다른 그 내용들 그렇죠. 그걸 갖고 또 12월 27일부터 12월 3일 수능까지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기간적으로는 성적을 2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 그런 측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오는 게 정말 나오거든요. 네. 6월 달에 나왔던 문제, 9월 달에 나왔던 문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나왔던 문항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나왔어요. 시험지가 똑같다는 얘기죠. 6월 달에 나왔던 문제가 9월 달에 나왔던 문제가 정말 다 똑같이 나왔어요. 출제 주제가 동일하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해도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준비할 부분들은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